장난해요? 겨우 10,000원 때문에 은행까지 온 거냐고요. 바빠 죽겠는데. 그날 제가 은행에 낡은 파카를 입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 최유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일부러 초라한 노인처럼 변장했습니다. 해진 운동화에 구겨진 통장 한 장을 들고서요. 유진이 제가 있는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죠. 어르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은행 업무를 본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세요. 뒤에 VIP 고객님들 오신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견례 자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온 유진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번을 봤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의 진짜 얼굴을 확인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2020년 3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아들 민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62의 나이에도 회사 경영을 직접 하고 있는 저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 하나만은 자신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2의 나이, 이제 결혼할 때도 됐죠. 그래, 어떤 사람이냐?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강남지점 대리예요. 민준은 사진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려한 외모의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예쁘네. 성격은 어떤데?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은행에서도 친절하기로 유명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줘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에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돈 많은 남자 앞에서 완벽한 여자라면 더더욱요. 그 사람 집안은 어떤가? 민준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에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화려한 액세서리. 은행 대리 월급으로 저런 것들을 살 수 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상견례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좀 확인해 봐도 되겠니?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인이요? 무슨 뜻이세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잖니.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을 만나면 본성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버지, 유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확인만 해보자는 거야.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직접 만나보면 되지. 물론 내가 회장이라는 걸 모르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알 필요는 없다. 일주일만 시간을 다오.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유진이한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걱정 마라. 진실만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민준이 나간 뒤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유진. 과연 이 여자는 제 아들의 돈이 아니라 제 아들 자체를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제가 가난했을 때 만났던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저를 사랑해줬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7천억의 자산을 가진 회장이 됐지만 그 따뜻했던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제 아들만큼은 진짜 사랑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국은행 강남지점 최유진 대리에 대해 조사해주게. 근무 시간, 담당 업무, 평소 행동까지 전부.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 아침까지. 비서가 나가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박진우 회장이 아니라 그저 가난한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유진이라는 여자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본성이 드러나니까요. 제발 제 예감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육감은 좀처럼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드레스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입던 옷들이었죠. 낡은 파카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고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무릎이 다해진 청바지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맨 아래에서 구멍난 운동화를 찾아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300만 원짜리 정장 대신 낡은 파카를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도 벗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갑에서 신용카드들을 모두 빼내고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만 남겨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한국은행 강남지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낡은 옷차림 때문이었겠죠. 슬쩍 피해 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지.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창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화려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비싼 향수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왔습니다.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입은 블라우스도 명품이었습니다. 은행 대리 월급으로 저런 걸 다 살 수 있나? 제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347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제 앞에 앉아있던 노인이 유진의 창구로 갔습니다. 그 노인도 저처럼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목소리 톤이 살짝 변한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천천히, 어설프게요. 어르신,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린다니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노인이 겨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빠르게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없이 그냥 통장만 건네줬습니다. 여기요. 다음 손님. 인사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친절하다고? 천사 같다고? 그때 옆 창구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여직원이 노인 한 분을 돕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한지수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어려우시면 제가 옆에서 같이 해드릴게요. 지수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노인이 실수를 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다시 알려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비교하며 지켜봤습니다. 같은 은행, 같은 직급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352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유진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일부러 더 초라하게 보이도록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송금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장 있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까 VIP 고객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요. 어르신, 빨리 좀 해주세요. 유진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짜증이 묻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겨우 통장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통장을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잔액이 3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송금하실 건데요? 10,000원이요. 10,000원이요? 유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네, 10,000원입니다. 에휴, 10,000원 송금하려고 은행까지 오셨어요? 그냥 ATM 쓰시지.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은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결정적인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유진이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에게 부탁했습니다. 200억 원을 예치하겠다며 은행에 방문해 달라고요. 물론 실제로 예치할 필요는 없고 그냥 상담만 하면 됐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저는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VIP 고객님 오신다. 절대 실수하지 마. 200억 예치 고객이야. 지점장 강태수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10시 30분쯤 됐을 때 은행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제 지인 김 사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강태수 지점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달려갔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룸을 준비했습니다. 지점장이 김 사장을 안내하려는데 김 사장이 저를 발견하고 눈짓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간단한 업무 먼저 볼게요. 김 사장이 창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 네. 당연하죠.
최유진 대리, 여기. 지점장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계좌 개설하고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유진은 김 사장을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물까지 떠다 바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 민준이는 왜 모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쪽으로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통장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유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김 사장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저쪽 창구로 가세요. 유진이 손으로 휙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했는데요. 11시에 최유진 대리님하고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약이요? 네, 일주일 전에 전화로 예약했어요. 연금 상담 때문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오전 11시 최유진 대리 연금 상담.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지금은 더 중요한 고객님이 계셔서요. 다음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멀리서 왔는데요. 버스 2번이나 갈아타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한지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가 지수를 따라갔습니다. 유진은 다시 김 사장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합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천사처럼 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쓰레기처럼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김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유진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이 나가자 유진은 다른 직원들에게 자랑했습니다. 200억이래. 대박이지? 와, 유진아 진짜 대단하다. 직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수는 여전히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매달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고맙네. 우리 손녀만큼 착하네.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머니가 기뻐하셔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선택해야 할 사람은 저쪽이야. 하지만 아직 민준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3번의 시험을 통해 최유진의 본성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돈과 권력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절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상견례 날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아라. 준비됐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유진이도 괜찮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 그날 보자. 상견례를 사흘 앞둔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유진에게도 좋은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오후 2시쯤 저는 은행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는 은행 직원들의 점심시간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는데 유진이 동료 2명과 함께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으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모자를 눌러 쓰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같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진아, 이번 주 토요일이 상견례지?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응, 드디어.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 않아? 회장님 만나는 건데. 떨리긴 한데 뭐 어때? 잘 보이면 되지. 유진이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집안 때문에? 다른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지. 민준 오빠도 좋긴 한데 집안이 더 좋아.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당연하지. 7천억 자산이라고. 결혼만 하면 나도 상류층이야. 명품 마음껏 사고 좋은 차 타고 강남에 집 얻고.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럽다 진짜. 우리는 언제 그런 남자 만나볼까? 너희도 노력해봐. 나처럼 재벌들 많이 오는 은행 지점 노려서 발령받고 그러면 기회 있어. 유진이 킥킥 웃었습니다. 제 손에 든 커피잔이 덜컥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으니까요. 근데 회장님은 어떤 분이래? 모르지. 민준 오빠 말로는 좀 까다로우시대. 격식 차리시고. 오빠가 미리 아버지한테 너 얘기 많이 해놨어? 응. 내가 착하고 효도 잘한다고 엄청 칭찬했대. 은행에서도 친절하기로 유명하다고. 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친절? 돈 많은 사람한테만 친절하겠지. 그럼 회장님도 널 좋아하시겠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잘 보일 준비를 했는데. 옷도 새로 맞췄어. 500만 원짜리 원피스? 헐, 500만 원? 어떻게 샀어? 카드 할부지 뭐. 어차피 결혼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유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진아, 진짜 민준 오빠 정말 좋아?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유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평범해. 돈만 없었으면 안 만났을 거야. 에이, 그래도 성격은 좋잖아. 성격이 밥 먹여줘? 난 가난하게 살기 싫어. 우리 부모님처럼 평생 고생하면서 살기 싫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사랑 아니야? 언니는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야. 현실은 돈이지. 돈 있으면 사랑도 생겨.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런 여자를 절대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이 걱정됐습니다. 저렇게 돈만 밝히는 여자와 결혼하면 제 아들은 평생 불행할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토요일 상견례 장소 어디로 정했니?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요. 유진이가 추천한 곳인데 괜찮으시죠? 그래, 좋다. 몇 시지? 오후 6시요. 알았다. 그날 보자. 네, 아버지. 유진이 긴장 많이 하는데 잘 봐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유진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고 민주는 충격을 받겠지만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지수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할아버지께 뭔가 설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계셨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백이지. 우리 민준이에게 필요한 사람은 저런 여자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면 민준에게 한지수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물론 민준이 바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는 알려줘야 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프게 하는 게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막는 길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미리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사랑하는 여자를 아버지께 소개하는 날이니까요. 앉아라. 저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앉았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최유진 그 여자 말이다. 순간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을 예감한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왜요? 그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돈을 사랑하는 거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확인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7천억 자산, 상류층 생활, 명품. 그게 유진이가 원하는 거였어. 아버지, 유진이도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아. 아니에요. 유진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도 그걸 느껴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라. 못 앉겠어요. 아버지는 왜 유진이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죠?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재벌 집안 딸도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드신 거잖아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유진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모른다.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버지는 아세요? 진짜 사랑이 뭔지. 민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믿어요. 그리고 내일 상견례에서 유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버지께 보여드릴게요. 민준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아. 저는 그를 불렀지만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빈 소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유진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아첨하는 모습을, 그리고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본심을. 민주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상견례 때 유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민준이 상처받더라도 지금 막는 게 나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상견례 장소에 한 가지 준비해 줄 게 있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한국은행 강남지점 한지수 대리를 상견례 장소 근처에 대기시켜 주게. 내가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본인에게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중요한 손님을 만나야 한다고 해. 세부 사항은 당일에 알려준다고 하고.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유진의 가면이 벗겨지고 민주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지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준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를 믿어다오.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조용한 거실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21시간 남았습니다.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원망해도 이 일만큼은 꼭 해내야 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6시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방 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곧 민준과 유진이 도착할 것입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5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라.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명품 구두까지.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최유진입니다. 유진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긴장했기 때문이겠죠.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민준 오빠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들었어요. 유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민준이가 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말만 했어요. 자상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씨는 은행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한국은행 강남지점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재미있으세요? 네, 고객분들 도와드리는 게 보람차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고객을 도와준다고? 돈 많은 고객만 도와주면서? 그런데 말이죠, 유진 씨. 네, 회장님.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순간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본 적이요?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네요. 제가 유진 씨를 본 것 같은데. 아, 혹시 은행에 오셨나요? 그럼 그때 스쳐 지나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유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맞아요. 은행에 갔었죠. 한국은행 강남지점에. 아, 그러셨군요. 유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갔을 때 유진 씨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유진의 얼굴에 당황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져오게. 네, 회장님. 비서가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쇼핑백에서 낡은 파카를 꺼냈습니다. 해진 운동화도 꺼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입고 제가 은행에 갔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주 전부터 3번 제가 변장하고 당신이 일하는 은행에 갔었어요. 변장이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유진 씨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러 갔지. 저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노인. 10,000원 송금하려던 노인. 그게 저였어요. 그게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렇게 대했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은행 업무를 보냐고. 빨리 끝내라고. 뒤에 VIP 고객들 온다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민준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그리고 VIP 고객 왔을 때는 어땠죠? 예약한 할머니를 내쫓고 200억 고객에게 아첨하던 모습. 제가 다 봤어요. 회장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단지 오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들과 레스토랑에서 나눈 대화도 들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7천억 자산, 상류층 생활, 명품. 그게 당신이 원하던 거였죠. 아니에요. 그건 민준이한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안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줘. 아버지 말씀이 틀렸다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뭐가 미안해? 나 정말 널 좋아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희 집안도 좋았어. 돈도 좋았어. 유진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민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나가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요. 유진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버지가 옳았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지금 알았으니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한지수 대리 대기 중입니다. 알았네. 5분 뒤에 올려보내게.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진짜 좋은 사람을 한 명 소개해주고 싶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곧 알게 될 거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분 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르셨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수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다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저 은행에서 뵀던. 맞아요. 저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들 민준이고요. 박진우 회장님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니 제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제가 변장하고 은행에 갔었어요. 변장이요? 네.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저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카드를 만들어줬던 것, 가리고 할머니를 도와줬던 모습까지.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지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세상에. 제가 말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따뜻한 사람은 드물죠.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수 씨, 오늘 왜 불렀는지 아세요? 아니요. 비서님이 중요한 분을 만난다고만 하셔서 제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어서예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요? 네. 민준아, 인사해라. 민준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수 씨,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제 아들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회장님, 민준이는 방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돈만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수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아직 붉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지수 씨 같은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뭐예요, 아버지?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돈 때문도 아니고 외모 때문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지수 씨,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실 때 택시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민준아, 지수 씨 집까지 바래다 드려라. 네, 제가요?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그래. 오늘 상처받았으니까 좋은 사람이랑 얘기 좀 하고 와. 저는 민준을 떠밀었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수 씨 집까지 잘 바래다 드렸어요. 그래. 어땠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정말로요. 민준의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아프지 않니? 아프죠. 하지만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아버지도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 지수 씨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친구로라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다. 다만 천천히 해라. 너도 상처받았고 지수 씨도 놀랐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유진은 오늘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연락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6개월 뒤 민준과 지수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진심 어린 관계. 그리고 1년 뒤 민준과 지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축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신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며느리 환영합니다. 제가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지수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 저는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의 따뜻함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